혹시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평생 즐겨오셨던 따끈한 흰 쌀밥, 구수한 빵, 후루룩 넘어가는 국수를 전부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생의 낙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외삼촌이 딱 그러셨습니다. 평생 면 요리를 입에 달고 사셨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김치 한 조각 얹어 먹는 것을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시고는 의사가 밥, 빵, 면은 혈당에 안 좋으니 먹는 양을 줄이거나 주의를 하라고 했다며 매일같이 풀 죽은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마음 편히 수저를 들지 못하고 가족들 눈치만 보는 삼촌의 모습을 보는 저희 가족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삼촌께서 정말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요즘엔 밥도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고 주말엔 칼국수도 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는 무조건 탄수화물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밥 먹고 나른해지는 식곤증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속 혈관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우리 혈관 내벽은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에 염증과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터지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강정보를 연구하며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밥, 빵, 면을 억지로 끊어내는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꿔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당뇨약과 평생 이별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도 실린 식후 혈당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렸던 식사의 즐거움과 평생 건강을 모두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외삼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삼촌은 혈당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엔 정말 열심히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까끌까끌한 식감 때문에 몇 달을 채 넘기지 못하셨죠. 그 후로는 보리밥, 잡곡밥 안 드셔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찾아오는 나른함과 어지럼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바싹 마르고 밤에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발 끝이 저릿저릿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런 증상들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즉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무관심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삼촌 역시 내가 유난스러운가 싶어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음식의 즐거움도 잃고 몸은 몸대로 아프니 우울감마저 찾아왔던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삼촌이 건강을 위해 철석같이 믿고 실천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뜨끔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외삼촌의 건강을 악화시켰던 최악의 습관들은 뭘까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식탁에 앉자마자 배가 고프니 따끈한 흰 쌀밥이나 국수부터 후루룩 드셨던 것입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빈속에 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당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인 음식별 당지수표에 따르면 흰 쌀밥의 당 지수는 73, 식빵은 75, 삶은 감자는 78로 설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듯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말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과일이나 달달한 믹스커피를 바로 드셨던 겁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식후 과일은 최고의 디저트죠. 하지만 이는 혈당 스파이크 위에 또 다른 혈당 스파이크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밥으로 인해 이미 올라간 혈당에 과일의 과당까지 더해지면 혈당 수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식후에 과도하게 들어온 과당은 간의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의학 저널 랜싯에 실린 한 연구는 과도한 과당 섭취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강주스의 함정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모두 갈려 제거된 주스는 사실상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차라리 통과일로 드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 2달 만에 역전시켰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약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돈 한 푼 들지 않는 식사 순서의 비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마법의 식사 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처음에는 채소와 나물부터 드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철칙입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잎채소도 좋고 오이, 파프리카 같은 단단한 채소도 좋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채소 속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는데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장 내벽에 코팅되듯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 게재된 논문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면 장내 점도를 높여 포도당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늦추고 결과적으로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장에 미리 방어막을 쳐서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로 든든하게 방어막을 쳤다면 다음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차례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식사 후반부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은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천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비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셈입니다. 셋째, 이제 드디어 식사의 주인공인 탄수화물, 즉 밥, 빵, 면을 드실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 위와 장은 식이섬유 방어막과 단백질 쿠션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이전처럼 우리 몸에 충격파를 주지 못합니다. 마치 가파른 절벽을 구르는 돌멩이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을 따라 천천히 굴러 내려오는 공처럼 혈당이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내려옵니다. 이 순서만 지킨다면 더 이상 밥 한 숟갈에 가슴 철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 이 간단한 순서의 변화가 지긋지긋한 혈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외삼촌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신 후 식사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나물 반찬과 쌈 채소부터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그 덕분에 혈당 변동 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식후에도 정신이 맑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이제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깝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식사하는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식사 10분 전에 이것을 한 스푼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차전자피 가루입니다.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 차전자피는 현존하는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식이섬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물과 만나면 무려 40배 이상 불어나 이와 장을 젤리처럼 채워줍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이 강력한 식이섬유 젤을 장에 코팅해 두는 것이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지 다이어비티스 케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작은 스푼 하나로 시작하는 이 건강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배고프다고 밥부터 드시는 습관, 식후에 달콤한 과일이나 커피를 즐기는 습관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대신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으로 바꿔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혈당은 놀랍도록 안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 문제로 음식 앞에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병원비를 아껴주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